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조정 행동 관련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정 행동의 개별적인 사안 이전에 클래스 디자인부터 조정 행동을 조정 행동의 근간이 되는, 즉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수학 물리적 원리, 이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 디자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로레벨로 C++이나 C샵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유니티든 언리얼이든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사용하는 엔진이나 언어에 따라서 조금 더 상이하게 구현이 될 거예요. 성적이 특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C++ 기반으로 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전체 코드는 보여드리진 않고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알고리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무빙 엔티티라는 클래스를 갖다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들이죠. 움직이는 것들. 움직이는 어떤 사물을 갖다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의 기반 클래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 게임 엔티티라는 것을 상속 받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게임 오브젝트, 게임 엔티티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정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게임의 고유 식별자라든지 그 엔티티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엔티티의 위치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빙 엔티티를 만들어냅니다. 움직이는 녀석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게 벨로시티예요. 벨로시티가 뭡니까? 속도죠, 속도. 자, 속도. 자, 우리가 보통 변수명으로 스피드라고 보통 많이 쓰기도 하는데, 스피드는 속력에 관련된 값이에요, 보통. 그쵸, 속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칼라 값으로 많이 표현하죠. 속력을 5, 예를 들면 5라는 속력을 하겠다. 근데 속도라는 개념은 벡터 값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속력에 관련된, 결국은 얼마큼 빨리 움직일 것이냐라는 크기와 또 방향 성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벨로시티는 벡터 값이다. 그래서 벡터 2D라고 일단 정의된, S벡터 2D라고 정의된 자료용을 쓰고 있네요. 이거 여러분들 다 경우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엔진이든 어디든 벡터 2D라는 이름으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벡터 2D 하면 두 개의 컴포넌트, 엔티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를 갖다 담는 그릇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거 두 개. 근데 물론 이제 세 개를 담을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벡터 3D라는 형태로 데이터 세 개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벡터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벡터만 표현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된 자료용은 두 가지 형태를 보통 사용하죠. 첫 번째는 위치를 갖다가 나타낼 때도 벡터 2D라는 형태 또는 벡터 3D라는 형태를 많이 씁니다. 3,4라고 했을 때 어떤 게임 엔티티가 3,4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벡터 2D라는 자료용, 3D 같은 경우는 3,4,2에 있다, 이렇게 할 때도 쓰고, 두 번째는 실제로 진짜 벡터죠. 3, 4라면 어느 지점부터 3,4로 향하는 벡터. 변이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변화되는 양을 갖다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원래 기능이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갖다가 남의 코드를 분석할 때 이런 자료용이 적혀 있을 때는 반드시 봐야 될 게, 이게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점이죠, 점. 점을 나타내는 데이터로서 표현된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벡터 성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되는 것이냐, 이것을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사실 있어요. 이게 좀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우고요. 지워지지가 않네요. 잠시만요.
넘어가 봅시다. 일단 그걸 갖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는 MV 벨로시티라고 되어 있으니까 벨로시티라고 적혀 있는 걸 딱 보면 아 이거는 일단 그 속력 스피드 스칼라 값인 속력이 아니라 속도 벡터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칼라가 뭔지는 아시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스칼라를 정의하자면 스칼라는 방향이 없고 크기만 가지고 있는 성분을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키라든지 뭐 이런 값들. 자, 그래서 벡터와 스칼라 이건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관련돼서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꼭 이건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벨로시티라는 거. 어떤 엔티티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 정보 현재의 어떤 속도를 갖다 나타냅니다. 방향을 어느 방향을 가고 있으며 이게 얼마나 빠른 크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 자,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어느 게 더 빠를까요? 1번, 2번 중에서. 답은 당연히 2번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벨로시티라는 정보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보통 다 들고 있는 게 헤딩 값입니다. 헤딩 값은 이 엔티티, 이 게임 오브젝트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뭐 삼각형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삼각형에 꼭지점 이렇게 나가는 이 방향이 있죠. 자,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엔티티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헤딩 정보로 보통 표현합니다. 뭐 어떤 3D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항상 이 헤딩 정보는 들고 있어요. 자, 이 정보는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는데 사실 방향성을 봤을 때는 이 헤딩의 정보와 이 벨로시티의 방향성이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벨로시티라는 속도가 갱신되고 난 뒤에 이 속도의 속도에 방향 성분을 남겨두고 크기를 일로 만들어 버려서 헤딩 정보를 씁니다. 그 말즉슨 이 벨로시티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벨로시티를 갖다가 정규화 시켜 버립니다. 정규화 시킨다는 의미는 원래 속도가 있다면 이 속도의 크기로 나눠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정규화 벡터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 사이드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사이드는 뭐냐면 이러한 방향성이 있을 때 이 방향성과 퍼펜디큘러한 즉 90도의 방향성입니다. 90도를 만족하는 이 방향을 우리가 사이드 벡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역벡터라고도 부르는데요. 역벡터도 보통 들고 있는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속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속도를 갖다가 정교화시킨 헤딩 방향, 헤딩의 90도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벡터인 사이드 벡터, 이 세 가지가 일단 현재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에 관련된 정보로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들고 있는 정보가 매스가 등장합니다. 매스가 뭐죠? 자, 이게 W형이니까 이거 스칼라 값들이죠. 질량입니다. 질량. MD 매스 질량. 자, 그리고 무게죠. 무게. 무게하고 질량은 좀 다르지만 뭐 어떤 이 엔티티가 있으면 뭐 60kg 짜리다. 이런 무게 해당의 질량값을 갖다가 이제 매스 값을 들고 있습니다. 이 매스를 쓴다는 것은 뭘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뭐냐면 물리를 사용해서 실제 움직임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미거든요. 질량이 클수록 움직임이 더뎌져요. 그리고 질량이 작을수록 움직임이 같은 힘에 대해서 빨라지는 그런 것들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질량이라는 정보가 사용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맥스 스피드, 맥스 폴스라는 게 있어요. 스피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스피드라는 것이 벨로시티의 이게 속도의 크기거든요. 속도의 크기예요. 이제 속도의 크기가 어느 이상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맥스 스피드라는 변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속도라는 게 어떤 계산에 의해서 결정될 건데 그 계산에 의해서 결정된 값이 지나치게 빠를 경우에는 현실 세계에 없는 값들이 우리가 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힘을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어떤 엔티티가 움직일 때
엔티티 삼각형을 표현하겠습니다. 저 움직일 때 외부에서 힘을 줄 거예요, 우리는. 자, 이런 힘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움직임이 바뀔 건데, 힘이 하나만 주어지면 괜찮은데 여러 개의 힘이 한 방향으로, 유사 방향으로 동시에 주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힘이 뭘 갖다가 다 계산해 갖고 이 방향성을 결정하게 됐을 때 이 힘에 영향받은 속도의 크기가 지나치게 빨라질 경우가 생겨요. 현실상에 없는 힘으로. 그 경우에는 방향성을 유지한 채 힘은 맥스 스피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좀 어렵나요? 뒤에서 나중에 예제를 많이 살펴볼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은 그런 용도로 맥스 스피드라는 게 쓰이고, 마찬가지로 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도 어느 이상은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이상의 힘은 우리가 제한하겠다라는 의미로 맥스 스피드라는 변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우리가 사용 용례를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맥스 턴 레이트가 있는데요. 이건 한 번에 회전되는 크기입니다. 어떤 물체에다 힘을 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긴 물체가 이 방향으로 힘을 줬다고 그 다음 타임에 바로 이렇게 급격한 회전이 일어나는 것은 되게 좀 부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자, 힘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회전할 수 있는 단위 시간당 회전할 수 있는 크기를 갖다가 제한시켜 둬서 부드럽게 이 회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맥스 턴 레이트라는 변수의 역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변수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무빙 엔티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 무빙 엔티티를 상속받아서 실제 우리가 쓸 것은 베이클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탈 것, 어떻게 이걸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운송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 비행기나 이런 거 다 운송기죠. 자, 그 운송기 우리가 타는 것들을 베이클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것 녀석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클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 건데, 이거는 무빙 엔티티를 상속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속도나 이런 것 정보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그럼 더 추가되느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녀석이 비클이 되는 거죠. 내가 움직일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다는 것을 결정할 때 앞에 장애물이 있느냐? 그러면 이 장애물을 향해서 돌진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무빙 엔티티를 둘러싼 이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액세스 할 수 있어야지, 자, 그 정보로부터 우리가 움직임을 갖다가 바람직한 움직임, 궤적들을 갖다 계산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게임 환경이라는 게 게임 월드가 될 것이고, 이 게임 월드 전체에 대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 변수를 하나 줬습니다. 게임 월드 포인트로 MP 월드에 접근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와서 내가 바람직한 궤적을 계산하겠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물체에다 힘을 줄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힘 계산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다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클래스가 될 겁니다. 스티어링 비헤이비어, 조정 행동이죠. 그래서 MP 스티어링이라는 변수를 뒀습니다. 이 조정 행동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조정 행동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조정 행동 여러 개를 갖다 또 결합해 가지고 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람직하게 이 비클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당연히 업데이트 함수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타임 일립스 델타 t라고 부르는, 우리가 갱신할 때마다 이 업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이 비클의 위치 값들이 갱신되는 업데이트 함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전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지금 만드는 게 비클이죠. 근데 비클은 이제 무빙 엔티티로부터 상속받아 오고, 이 무빙 엔티티는 베이스 게임 엔티티로부터 상속받아 왔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 게임 엔티티를 보면 업데이트 함수, 화면에 보이는 렌더 함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이디죠. 모든 객체마다 참조할 수 있는 참조자가 필요하니까 아이디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녀석의 변환 값들, 자, 이게 뭐냐면 포즈, 위치값, 스케일, 그 다음에 크기 조절값, 비레디어스라는 값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러한 어떤 하나의 개체,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상속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섞고 등장하는 게 방금 했던 벨로시티, 그 다음에
매스, 질량, 그 다음에 앞방향 벡터, 자, 그리고 사이드 벡터가 빠져 있는데, 네, 그리고 스피드, 맥스 스피드, 맥스 값들, 제한 값들, 폴스에 대한 제한 값, 그 다음에 어떻게 회전할 때, 한 번에 회전할 수 있는 최대 값들 정의된 게 무빙 엔티티고요. 자, 이걸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비클 뭡니까? 두 개의 참조자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게임 홀더부터 우리가 액세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배울 게 이겁니다. 스티어링 비헤이비어. 자, 이 안에 보면 각종 행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쫓아가는 거, 도망가는 거, 어느 위치에 도달하는 힘들. 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힘들을 계산하는 calculate 함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타겟을 설정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쫓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on이라는 함수와 off라는 함수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인터페이스 함수들이죠. 그 말 뭐냐면 on이라는 함수는 켜지는 거고 off는 꺼지는 거예요. 스위치죠. 식이 on 되면 쫓아가겠다는 거고 식이 off 되면 쫓아가기를 멈추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함수,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제 제어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움직임을 만들 것인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움직임을 만드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일한 물리 공식이 뭐예요? 물리 잘 몰라도 아는 공식. F는 뭐예요? MA라는 공식 잘 아시죠? 이 공식을 이용하게 될 거거든요. F는 MA, F는 MA. 힘이란 것은 자, 뭐의 곱입니까?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정의된다. 뉴턴의 제2방정식, 운동 방정식이죠. 자, 이 내용을 다루게 될 건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우리가 속도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물리 시간에 정의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속도란 게 뭐예요? 속도란 거 우리가 속력을 생각해 보면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부모님 차 타면 자, 차의 계기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뭐 시속 70km 미터란 표현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차가 움직이는데 1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70km를 달린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맞나요? 자, 이건 알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워져 버렸는데 다. 자, 여기서 속도란 것은 아까 뭐였습니까? 시속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그래서 뭐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 있고 1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위 시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델타 t라고 하는데, 경과된 시간 분의 이동한 변입니다. 이 거리가 아닙니다. 이 거리가 돼버리면 이 속력이 돼버려요. 이해가세요? 자, 이 거리하고 변이란 차이 혹시 아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6이라는 위치가 있는데, 자, 10이라는 위치까지의 거리는 얼마예요? 4죠? 6에서 2라는 위치 거리가 얼마입니까? 4죠? 하지만 자, 변위의 개념에서는 6에서 10으로 가는 것은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0에서 6을 뺀 4가 그대로 되지만 플러스 4가 되지만, 자, 6에서 2로 가는 것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6에서 2로 가는 것은 2에서 6을 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 값이 벡터거든요, 사실. 1차원에서 벡터인데, 자, 이렇게 방향 성분까지 포함되는 것을 우리 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델타 T라는 것은 변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V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벡터 값이죠. 속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이동했느냐, 자, 그 변이가 주어진 시간에 3초 동안에, 예를 들어서 X축으로 3초 동안에
x축으로 플러스 6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플러스 2가 변이가 되겠죠. x로. y로 3초 동안에 마이너스 9라는 위치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 이동했다는 것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속도는 뭐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좀 지우겠습니다. 일단 이거 좀 지우고. 자, 그래서 일단 속도란 것은 단위 시간분의 변이값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기억하셔야 될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엇갈려 버리면 여러분들 뭔가 개념들이 쌓아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형태로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가속도는 똑같이 생겼어요.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값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는 F는 ma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F라는 것은 어떤 물체에 주어진 힘인데, 이 주어진 힘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배울 조정 행동을 통해서 계산돼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값이란 말이야. 아는 값. 계산돼서 얻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질량은 우리가 뭐 각 물체마다 정의를 했었죠. 이것도 아는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F라는 값을 갖다 도출하게 되면 A라는 것은 M분의 F라는 공식을 통해서 M을 넘기면 되죠. 그럼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진 이 가속도에다가 이전 시간에서 현재의 시간을 뺀 게 결국 델타 타임인데, 그 말즉슨 이 가속도에다가 이 공식에서 가속도에다가 경과한 시간을 곱하면 우리가 속도의 변화값을 알 수가 있다라는 공식을 도출할 수 있어요. 자, 1번을 통해서 얻어낸 거고요. 두 번째, 이 공식을 통해서 이 가속도를 사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속도의 변화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오브젝트, 각 엔티티는 이미 속도를 가지고 있죠. 이전의 속도에다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속도의 변이값을 더하면 이 속도값은 새로운 속도값으로 갱신이 될 거예요. 같은 V로 쓰겠습니다. 이게 사실 V-라고 쓰는 게 더 엄밀한데.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이 공식에서 우리가 유도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구해진 속도에다가 델타 t를 곱하면 이게 델타 t가 넘어가죠. 자, 변이값이 등장합니다. 그 말 즉슨 뭐냐면,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도 있죠. 어떤 고만해라고 하네요.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데, 오브젝트의 현재 있는 위치 값에다가 위치, 이 포즈에다가 이 델타 t를 더하면 이 오브젝트가 그 다음 업데이트 타임에 갈 위치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포즈라고 할게요. 현재 포즈에다가 이 델타 t를 더해서 새로운 위치 값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F는 ma를 이용해서 가속도로부터 속도를 구하고, 속도의 변이를 구하고, 속도의 변이에서 속도를 갱신하고, 갱신된 속도로부터 변이값을 구해서 그 현재 위치에다 더해주면 그 다음 위치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갈 위치를 구해줄 수 있는 이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이 상당히 많이 쓰여요. 우리가 addForce라는 뭐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써가지고 움직임을 갖다가 갱신을 하죠. 자,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대부분 모르겠지만 VFX 쪽에 파티클 같은 것들 있죠. 파티클 갖다가 이미터 통해 가지고 생성해냈는데, 그때도 힘이란 걸 줘가지고 실제 파티클 움직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이러한 공식, 자,
똑같은 이런 절차를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기 위한 값이 우리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갱신돼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통해서 실제 코드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난 잘 모르겠지만 힘이란 건 계산돼서 나와요. 이걸 우리 앞으로 배울 거예요. 조정 행동이란 것을 calculate 계산해서 힘이란 걸 계산하면, 그렇죠? 이 F는 ma니까 A는 n분의 F. 자, A라는 것은 acceleration은 n분의 F를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죠. 가속도라는 것이 단위 시간당 변화된 속도값이니까 가속도, 구해진 가속도에다가 자, 단위 시간, 지나간 시간을 곱해주면 속도의 변화가 나올 거고, 이 속도의 변화에다가 이전 벨로시티를 더해준 거죠. 그럼 벨로시티가 갱신됩니다. 그리고 이 벨로시티에다가, 물론 벨로시티가 너무 크면 이 값을 트렁케이트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맥스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 값보다 방향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크기를 갖다가 맥스 스피드 값으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속도라는 것이 단위 시간당 뭐예요? 자, 변이값이니까, 자, 속도에다가 단위 시간을 곱해주면, 자, 변이가 나오죠. 변이에다가 이전의 위치값을 더해주면 셀프 갱신되는 위치가 나온다. 맞습니까? 자, 이게 결국은 어떤 운반체, 움직이는 녀석들이 업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새로운 위치값으로 갱신되는 그 전체 절차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된 값들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그 벨로시티에 대한 헤딩 값에 대한 갱신을 안 해주는데요. 그 값이 충분히 크다면, 자, 벨로시티랑 방향성은 똑같은데 크기가 1되게 만드는 게 헤딩 값이라고 했죠. 예, 헤딩 값 갱신해 주고요. 헤딩에 퍼펜디큘러한 90도인 방향 벡터를 구해서 사이드 값을 넣어주는, 이것도 부가적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일단 그 움직인다는 녀석들을 갖다가 그 스티어링 비헤비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FMA, 그렇죠? 물리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갖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크레스 설계를 살펴봤고, FMA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통해서, 자, 여기서부터 가속도를 갱신하고, 가속도로부터 속도를 갱신하고, 속도로부터 변이값을 만들어서 이제 위치값을 갱신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이 내용은 정말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혹시 잘 이해 안 가시면 반복적으로 보시고요. 이 내용이 완전히 숙달되면 다음 그 영상으로부터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 하나하나 쫓아가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